자, 그리고 지금 국정원 댓글 부대가 민간한테까지 일을 줬다. 그래서 뭐 월급식으로 주고 뭐 30개 팀 얘기도 나오고요. 뭐 350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원세훈 선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MB라인까지 보고가 됐는 건지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알 텐데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 그 독대하는 것을 없애버렸다면서요? 없앴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명박 때 부활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따로 만나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일, 국기를 뒤흔들 선거에 관련된 일을 보고하지 않고 자기 혼자 했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 지난번에 국정조사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제가 그 국정조사 위원이셨잖아요. 예, 특위위원으로 들어가서도 그런 발언을 했어요. 제가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이 의도를 갖고 한 것이다. 그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인사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세훈을 보냈다? 이거는 국정원을 입안에 혀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초대의 국정원장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문희상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럴 때 단호히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국정원을 또 그렇게 권력 기관화할 겁니까? 라고 하고 그때 보냈던 분이 누구냐면 인권 변호사 출신 고영구 변호사예요. 아, 그 문희상 우리 전 의장님이 가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인사로 나타나는 건데 저는 원세훈이 가서 굉장히 또 이례적으로 오래 재직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뭐냐, 이 비밀주의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을 사사로이 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더더욱 아니, 이제 측근을 보내서는 맞죠. 네. 이게 실제로도 말씀이 정확고 그분이 정보라든지 그런 일을 이런 거에 해봤던 분이 아니죠. 전문가가 전혀? 아니시잖아요. 네. 그냥 네. 원세훈 씨라고 하면 그냥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처럼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군대도 안 왔어요, 그분. 더군다나 이게 국정원 법에 보면 국정법 2조가 딱 정확하게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맞아요. 그래요. 이거 한마디로 제가 그러니까 정리한다. 법에 충실하게 이명박 국정원 대통령하고 다 댓글에 상의하신 거예요. 관여했다. 이명박 대통령 상의 안 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죠. 예, 안 하면은 법을 어기는 건데 그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야. 예. 제가 볼 그래서 때는. 그 독대 보고를 이제 또 부활을 했을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저는 MB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네, 이제 박남수님 추측하시는 거고. 예. 대변인님. 그런데 네. 지금 그걸 단지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추측하시는 거다 이러시면 안 되고 근거 있는 추론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근거 있는 추론은. 국정원법 2조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아직. 국정원법을 어겼든지 아니면 어우, 지금 국정원법에 막 충실했든지. 혹스러우시네.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지? 아니야. 단정한다면 큰일 나요. 재밌잖아. 이렇게 해야지. 그래. 역시. 소심한 복수 같은데. 네, 도전광전. 자, 대변인 그 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입니다. 이거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 말 들으면서 약간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대에 독재자들이 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 뭐 보복이다. 그만큼 보복받을 만큼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맞다고. 저는 한번 TV 토론 한번 나가면 정치 보복인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럼 그렇게 나쁜 짓을 하신 거긴 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렇죠.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물어보세요. 예, 진짜 네. 그렇게 한번 네.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원칙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보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탄압을 한 거야.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야. 정치 보복이란 말을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구린데가 있는 구린데가 거예요. 있으니 이걸 보복이라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정치 보복이라는 어불성설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예. 예, 이 국정원 이 문제는 바꿔야 된다라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13가지라고 하잖아요. 13가지 그 활동들에 대해서 이후에 또 아마도 발표를 계속 해나갈 텐데. 예, 더 끔찍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네, 느낌적 느낌. 그러면은 이 사건은 다시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하에서 수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검찰은 인지 수사도 하면서 뭐 그렇게 수사를 망설이실까요? 수사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MB까지 수사가 가겠느냐를 이제 많이들 아니, 국정원법 국정원법 2조 위반이라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국정원법 2조 위반이라니까 왜 들어간답니다. 내 이야기를 안 듣는구만 방송하는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각종 그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문서들이 그 검찰이 갖고 있던 거 715건인가 네. 그거 청와대 그대로 반납해 줬다는 거예요. 예,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예, 청와대가 갖고 있었던 거고. 예. 예, 그래서 청와대가 분명히 관여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정에서 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예. 검찰, 청와대 이 삼각 트라이앵글에서 분명히 많은 사단들과 공작들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럼 또 검찰도 또 묵인해야지 이게 또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그때 그 댓글 있냐 네. 없냐 그 할 때 그 수사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아마 기억하시잖아요. 네, 네. 심야에 11시 반에 네 경찰청장이 예, 경찰청장이 했잖아요.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찰이 특수활동비를 얼마나 국정원에게 받아 받았었는데요. 쓰는데. 맞죠. 그게 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국정원도 국정원이지만 그런 경찰도 좀 처벌했으면 좋겠어. 그 화면을 보면 네.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야 이거 숨겨야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나 이해할 수 없어.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은 뭐 경찰 얘기도 나왔으니까 또 요즘에 핫한 게 그 이철성 경찰청장하고 강인철 지금 교장 하고의 또 진실 게임 양상 논란이 지금 증폭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행위 예, 저는 안행이만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내용이 이제 뭐 이철성 경찰청장이 강인철 교장이 광주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네. SNS 관련해 가지고 뭐 민주화 성지니까 좋으냐 이런 식으로 이게 작년 11월 달이죠. 예. 그러니까 촛불 시위가 막 촛불, 일어날 예, 막 때의 할 이야기죠. 때예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최고위원님께서는. 저는 어렴풋하게 그때 기사화도 됐던 것 같아요. 한두 군데가 나서 제가 그냥 그때 다른 질문 끝에 이 사실이냐? 어? 위에서 무슨 외압이 없었냐? 아마 이렇게 물었던 기억도 있는데 저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경찰이 지금 모든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뼈를 깎는 지금 그 개혁 작업을 하고 있고 한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이 아주 예. 엄청난 지금 국민적 관심사를 안고 있는 기관에서 그리고 국민들께 신뢰를 보여드려도 지금 상당한 노파심들을 갖고 계시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런 일을 참 답답하죠. 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장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 게 진상의 규명입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휴대폰만 그렇죠. 딱 서로가 공개하면 될 일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책임지고 진상 규명을 해서 그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셨었죠. 잠깐. 아니 앞으로 예, 있어요. 한번 그렇죠? 얘기를 해볼 네, 저기가 알겠습니다. 있죠. 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정부 쪽에서 진상을 안 밝힐 수도 결론이 있을 나지 거다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감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오늘 행자부 장관이 굉장히 강력한 경고도 했죠. 네. 하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고 이제 청와대도 아마 관심을 갖고 내가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좀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자꾸 이러면은 국민들께서 신뢰를 해주시는 게 가장 큰 그 중요한 그 조정의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인권 경찰로 거듭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지금 가열차게 해야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착 국민들이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요. 검찰이 더 나빠 경찰이 더 나빠 이런 그런 것 문제가 같아요. 되니까 글쎄. 바라보는 국민들이 예. 진짜 제가 답답합니다. 이거 좀 예리한 질문,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인권경찰을 맡기기에는 우리 경찰청장님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네. 임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런 분이
인권 경찰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이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라고 선거의 중립이겠죠, 그 개념이. 근데 정권에서 임명받은 사람이 그 정권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요번에 이제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가 이렇게 유임으로 하셨던 것은 제가 인사를 해본 입장에서는 이분이 정년 연령이 곧 닥쳐요. 정년 연령이 곧 되는 데다가 경찰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임기제예요. 임기제. 임기를 또 보장을 해줘야 그것도 굉장히 큰 인사의 그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철성 청장이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경찰청장이지만 촛불 집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강인철 그 학교장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미처 저도 그 인식을 못했지만 촛불 집회의 관리 과정 속에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또 그런 잘 면도 한 있겠네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거를 저는 청와대가 그 4대 권력기관장에 관한 유임 문제를 결정하면서 그렇게 허투루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의 임기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걸 아마 균형 잡히게 고려를 했었는데 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또 새로운 이제 문제의 제기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어쨌든 정리해 보면 그러저러한 과정 속에서 이철성 총장께서 인권 경찰의 토대를 닦고 시작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가 미션일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예를 들면 살수차라고 하는 그 물대포 이 문제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예. 사용하지 않게 할 거냐 뭐 하는 문제서부터 할 게 많아요, 사실. 이철성 청장이 살수사프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네, 했던 그런 것 같아요. 얘기도 하여튼 최대한 안 쓰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경찰도 영원히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그 문제는 좀 더 지켜보면 뭐 진실이 드러나겠죠. 네, 진상규명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예, 알겠습니다.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와서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